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Large Language Diffusion Model이라는 주제이고, 그 LLM이랑 디퓨전 모델을 합쳐서 뭔가를 해봤다는 게 되게 신기하게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된 게 아니라 프리프린트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논문 자체의 정확도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검증이 덜 된 상태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논문에서 제시하는 결과값이 있고 GitHub에도 코드가 있으며 아이디어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작성된 논문이고요. 일단 LLM이랑 디퓨전 모델을 어떻게 합칠까, 처음에 논문의 제목을 딱 봤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현재 LLM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GPT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형태의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 리그레시브의 공식인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조건부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의 토큰들을 토대로 그 다음에 올 토큰을 예측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 기법은 모두 이 아래에 있는 제너러티브 모델링 프로세스에 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걸 생성하기 위해서는 요즘 사용되고 있는 생성 모델들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다 따르게 되는데, 그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제 KL 발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 LLM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자신들이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생성형 이 LLM이 지금과 같이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말이 잘 안 나오지? LLM이 지금과 같이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ARM 때문이 아니라 이 제너러티브 모델링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모델이라면 약간 만족해야 할 만한 이러한 조건들 때문이지,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ARM을 사용하는 거지 ARM이 반드시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한 근거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해석으로 이제 요즘 사용되고 있는 LLM은 다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그리고 거대한 모델과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너러티브 모델링 프로세스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R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struction Following과 In-Context Learning 같은 기능들도 다 생성형 모델이라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LLM을 구현해보자 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이 저자들은 디퓨전 모델을 접목시키는 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RM 구조의 약점이 뭐냐? 일단은 시퀀셜하게 토큰 바이 토큰으로 생성을 하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모든 토큰들을 기반으로 다음에 있는 토큰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을 하면 할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래서 연산량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 레프트 라이트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지는 걸 생각을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방향으로 리스닝 하는 거에는 취약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방향으로 리스닝하는 게 취약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저희 아이쿠에 유명한 디퓨전 무쇠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디퓨전을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제가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고, 디퓨전은 이제 최초에 이제 노이즈가 있죠. 그 랜덤 값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델을 이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떤 원하는 출력 값을 내도록 이제 뭔가 생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확률적으로 내뱉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라다라는 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LLM을 디퓨전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풀어서 쓰는 걸 보면 되게 웃긴데 Large Language Diffusion with Masking이라고 하는데 되게 마스킹이 A를 저걸 땄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ARM을 대체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디퓨전 모델을 응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드 디퓨전 모델도 되게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기노스에서 버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버트에서 썼던 그 마스크랑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이제 마스크를 한 다음에 그 마스크된 거를 다시 생성하는, 그러니까 아까 노이즈로부터 이 출력을 계속 맞는 출력을 내뱉도록 이제 확률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이 이제 노이즈 대신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 마스크가 원래 무엇이었는지 추측하도록 이제 그렇게 확률적으로 뱉도록 모델을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이랑 그걸 합쳐가지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결국에는 기반으로 이거를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라다는 L개의 마스크 토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재기적으로 디퓨전을 통해서 마스크 토큰을 다시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라다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다른 LLM들이랑 비슷하게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그리고 여기서는 샘플링이 추가가 되는데 디퓨전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은 냅두고 천천히 알아가 봅시다. 먼저 라다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에는 다른 모델들에서도 비슷하게 LLM 모델들에서 쓰는 것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t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데 디퓨전 스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가 0이면은 센텐스 안에 마스크 토큰이 하나도 없는 걸 의미하고 t가 1이면 그 문장의 토큰들이 전부 다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L은 그 문장의 길이를 의미하고 i는 이제 토큰들의 각각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큰들이 문장 내에 몇 번째 있는지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XIT 저거는 i번째 자리에 있는 토큰이 이제 시간 t에 i의 위치에 있는 토큰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i 참자를 떼면 그 t 스텝에 있는 모든 출력 토큰을 의미합니다. p셋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모델을 의미를 하고요. 라지 m은 마스크 토큰의 수학적인 표현이고 n은 이제 디퓨전 스텝의 그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면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L까지는 i부터 이제 문장 전체 길이가 L이니까 i 토큰부터 L까지, 그리고 저렇게 생긴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t와 그 시간 t의 t번째 스텝에 i 자리에 있는 토큰이 마스크 토큰일 때 이제 뒤에 있는 로그가 이제 그 문장 출력 토큰이 이제 마스크 토큰이 그 문장 출력 토큰에서 정답 토큰이 될 확률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결국 이게 로스 펑션이니까 마지막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씌워줘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이 이제 아래에 있는 오브젝티브보다 작도록 이제 상한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그리고 샘플링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정답 문장 있죠? 오늘 같이 저녁 먹을 사람 구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오늘이랑 그 뒤로 싹 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 원래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 화살표라는 게 이제 forward 프로세스거든요. 이제 forward 프로세스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정답 문장이 있는데 이 정답 문장을 전부 마스킹 이제 하나하나씩 무슨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하는데 그걸 이제 forward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forward 프로세스를 거쳐서 문장을 마스킹을 하고 이제 reverse 프로세스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다시 원래 문장으로 복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녁이라는 단어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 구합이라는 단어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어가 이런 식으로 토크나이즈 되진 않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두 글자씩 끊어가지고 토크나이즈 했는데,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제 마스크 토큰을 하나하나 그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서 맞춰가는 그런 과정으로 프리트레이닝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마스크 토큰이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하고, 오늘 저녁 먹을 사람은 진짜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끄트머리인데 같이 먹으실 분은 말씀해 주세요.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논문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이제 마스크 프레딕터가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싹 씌운 거를 이제 마스크 프레딕터로 마스크를 이제 풀어가지고 실제 원래 정답 문장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실험 과정을 이번에 제대로 읽어본 게 처음인데, 이제 13만 H800 GPU 아워가 도대체 어떤 단위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무튼 뭔가 굉장히 많이 썼다고, 그 GPU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쓴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시퀀스 길이는 4096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러닝 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닝 과정의 알고리즘인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탕수육은 부먹이야 찍먹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이게 물어보는 프롬프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답변으로 당연히 찍먹이지, 누가 부먹으로 먹어,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 대답을 아까처럼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측하는 과정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서 얘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과정에서 쓰는 로스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살짝 바뀌어 있죠. 아까는 피세타가 있었던 자리에 이번에는 P0가 있어요. 이 P0는 이 쿼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롬프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GPT가 찍먹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보시고,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그래서 추론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볼 건데, 추론 자체는 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과정이랑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디퓨전 모델이랑 비슷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CV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퓨전과 달리 한 스텝이 CV에서는 이제 한 스텝이 그 다음 그 모델의,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한 스텝이 다음 스텝에 들어갈 출력을 출력하는 것과 다르게 이 라다는 한 번에 모든 토큰을 전부 예측을 해본다고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이 랜덤 리마스킹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 마스킹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론 과정에서는 일부 토큰들을 다시 마스킹을 하는, 일정 확률로 마스킹을 하는데 이 확률이 1-t, 어떤 t-스텝에서 1-t의 확률로 그 리마스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확히 1-t는 아니고 1-t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 스텝이 t가 그 스텝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리마스킹 되는 확률이 내려가고 결국에는 최종 스텝에서는 거의 0에 수렴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 오토 리그레시브 샘플링이라는 것도 하는데, 이거는 그 기존의 버트에서 하는 것처럼, 버트나 아니면 다른 버트가 아니죠. 네, 다른 그 ARM 구조에서 하는 것처럼 세미 오토 리그레시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가기가 귀찮은데, 네, 여기 있는 이 ARM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다시 마스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전체 토큰을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일정 블록을 다시 리마스킹 해놓고 이제 그거를 다시 맞추는 과정으로 추론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샘플링 프로세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건데, 보시면은 좀 진한 토큰이 보이죠? 진한 토큰이 나중에 예측된 토큰이라고 합니다. 연한 토큰일수록 비교적 초기에 예측이 된 토큰이라고 해요. 라다의 그 리버스 프로세스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은 좀 진한 보라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좀 진한 보라색이 라마2의 7B 베이스 모델이고, 좀 연한 보라색이 라마3의 8B 베이스, 그리고 빨간 모델이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죠. 라다 8B 베이스 모델인데, 어떤 실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라다가 좀 강한 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실험에 대해서는 라마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제너럴 태스크랑 코드를 생성하는 작업에서는 라마 3 8B가 더 우세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추론이나 차이니스는 이제 중국어 번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빨간색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 과정이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약간 거의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써져 있어서 아직 프리프린트 논문이라서 그런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성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라다가 우위를 가지는 그런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프리프린트일 수도 있고 라다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여기서 주의해서 본 게 이제 리버스 컷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LLM이 A는 B다라는 문장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프트 라이트를 학습을 해서 B는 A라는 문장을 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것도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R 모델은 A는 B라는 문장을 학습했을 때 B는 A라는 걸 아는 것을 잘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치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은 GPT-4o가 포워드에서는 82.7이라는 그 벤치마크 점수를 내놓았는데, 리버설에서는 그러니까 뭐는 뭐이다라는 문장을 학습을 막 시킨 다음에 그 반대로 물어본 거죠, 리버설이. 그래서 그 문장에서는 34.3의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라다는 48.8이라는 포워드 점수와 42.4라는 리버설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게, 리버스에서는 42.4로 확실히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포워드에서 아주 약하죠. 그 GPT-4o랑 Q&A 비교했을 때 포워드가 매우 약합니다. 이러면 이 모델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저는 이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의가 깊다고 느껴졌고, 사실 포워드 부분에서는 기존의 LLM이랑 어떻게 잘 합쳐보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시도를 해보면은 앞으로 LLM 분야에 큰 공헌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아까 샘플링 과정에서 이 인퍼런스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이 들었었죠. 랜덤 리마스킹이랑 세미 오토 리그레시브 샘플링이 있다고 했는데, 세미 오토 리그레시브 샘플링이 아까 ARM이랑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앞에 토큰부터 순서대로 생성을 하게 되고, 랜덤 리마스킹은 이제 랜덤하게 토큰들을 리마스킹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제 부분 채우는 식으로 이제 추론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건데,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 이게 세미 오토 리그레시브 샘플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모델이 추론을 진행한 과정입니다. 보면은 기존의 LLM과 매우 비슷하게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비교적 나중에 생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멀티턴 다이얼로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 리마스킹 방법을 쓴 건데, 그 방법을 썼을 때는 부분 이제 랜덤하게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아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포워드 과정에서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모델이 약간 성능적으로는 존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면 요즘 LLM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리즈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ARM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리즈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퓨전 모델은 어떻게 리즈닝을 할 것인가 또 논문에 잘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도 궁금하지만 결국에는 이 디퓨전 모델을 LLM에 적용을 시켜봤다는 ARM을 탈피해서 디퓨전 모델로 이걸 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누구부터? 혹시 그러면 생성할 때 네. 생성할 컨텍스트 길이를 고정해놔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세미 오토 리그레시브 샘플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랜덤 리마스킹 할 때도 그렇고 그 생성해야 될 길이 자체를 학습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게 자체가 이제 학습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는 안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학습을 할 그 처음에 그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거를 어떤 문장이 딱 들어오면은 맞추는 과정에서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분해를 하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 정답을 맞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문장에 대한 정답이 이 정도 길이가 나온다라고 학습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논문이 아마 제대로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러면서 궁금해요. 원래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포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단점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퓨전 모델을 쓰면 결국에는 포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계속 그 전거 넣고 새로 추가한 거 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려야 돼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텝이 있으니까 타임 스텝을 통해서 계속 리노이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두 지표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비교한 뭔가 지표 같은 게 있을지.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사입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근데 막 눈에 띄는 우위는 없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살짝 줄었네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디퓨전 모델 자체가 그 스텝을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질 텐데 그건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ARM LLM이랑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 해결되셨나요? 혹시 논문을 보면은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프리프린트라서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네. 약간 이제 저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다고 네. ARM과 다르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ARM에 비해서 어순이 막 뒤바뀌는 현상 같은 것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퓨전 모델. 오,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지표 같은 게 있어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논문 자체가 흥미로워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한다고 싶은 부분도 있고, 오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는 것 자체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완성된 논문이 아니다 보니까 보다 보면은 엥 싶은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요? 토큰이 네. 랜덤하게 생성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약간 채워가는 느낌인데 네.
예를 들어 세 번째랑 다섯 번째가 생성돼 있는데 네. 네 번째를 채우고 싶어요. 근데 네. 그게 토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생성해야 되는 문법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사이 토큰을 확장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오.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ARM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한 네.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네. 문법적으로 좀 더 완성도 있는 토큰들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디퓨저는 그 사이에 랜덤하게 끼우는 과정도 필요하고 네. 빛이 옮기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일- 거에 대한 해답. 일단은 아까 저분이 여쭤보신 거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제가 학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장의 길이 자체가 이제 학습이 되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성할 때는 고정이 됩니다. 그게 생성할 때는 그 파라미터가 고정이 돼서 문장 길이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먼저 찍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생성을 할 때 이제 랜덤하게 막 채워 넣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적인 이유로나 뭐 모종의 이유로 이 뭐 세 번째랑 다섯 번째 토큰 사이에 네 번째 토큰을 생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거기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이에 하나의 토큰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토큰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랑 다섯 번째는 이미 채워져 있는 토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토큰을 얘가 확률적으로 어차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토큰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는 그 확률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단계에서 좀 배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오셨군요. 말했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 생성을 할 때 네. 리스폰스 쪽을 마스크로 씌우고 생성을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그 생성을 할 때 네. 리스폰스 쪽을 마스크를 씌우고 처음 타임 스텝부터 네. 노이징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답변 이제 그 정답이 있잖아요. 이거를 마지막에 비교하고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두고 이걸 이제 정답으로 놓고 리스폰스 쪽을 싹 다 마스킹 시킨 다음에 리버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채워놓고 마지막에 답변이랑 비교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스킹을 씌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원래 디퓨전에서 이미지 생각하면은 네. 완전 그 이미지 크기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건데 이 친구는 그런 노이즈가 없어요. 노이즈로 하지 않고 그걸 대체해서 그 방법 대신에 이제 마스킹을 통해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 원래 저희가 쓰는 디퓨전 모델은 그 처음에 랜덤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스텝 자체가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는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아까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마스킹된 요 문장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하는 과정에 이제 디퓨전이 응용이 되는데 포워드 프로세스 자체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지고 리버스하는 과정, 리버스 프로세스가 이제 디퓨전 모델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거 자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포워드에서도 모델을 쓰나요? 포워드에서 트랜스포머를 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쓴다고 나와 있었어요. 포워드 이 마스킹하는 과정도 뭔가 있나 봐요. 저도 정확히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마스킹 다 씌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마스킹을 하는 과정에서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저 잘 안 들려요. 네네. 네. 마스크를 씌우는 문장부터 시작을 한다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마스크를 씌우는 문장이면 마스크를 안 씌우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답을 알고 인포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퍼런스 자체는 정답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추론하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했으면은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나는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을 생성해야겠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천천히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생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답을 사용하지는 않고
랜덤 리마스킹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생성했던 그 채워넣었던 토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큰 중에 몇 개를 그 스텝에 맞춰서 그 확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리마스킹을 해서 이제 채워놓고 또 리마스킹하고 채워놓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답이 있는 거는 아까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잘 트레인이 됐나 확인할 때만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인퍼런스 자체는 그 저희가 쓴 기존 LLM 모델처럼 이제 질문을 이렇게 탕수육은 부먹이야 찍먹이야 물어보면은 이제 얘가 생성을 할 때는 이제 파인 튜닝과 비슷하게 마스크를 벗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까 태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답지를 보는 것처럼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랜덤 리마스킹을 통해서 디퓨전이 좀 더 잘 응용되도록 한다고 해요. 질문이 해결됐나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 디퓨전 전문가가 누구처럼 아니어가지고 디퓨전 모델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이 논문을 읽는 데 있어서도 논문 자체가 프리프린트여서 아니 얘네들이 맞게 쓴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논문이 제대로 출판이 되거나 출판이 됐을 때 좀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프리프린트도 읽으면 아이디어가 좀 신기해서 읽어볼만 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